One of Donald Trump's longtime confidants is expected to plead guilty to perjury. Alan Weisselberg arrived at the Manhattan Criminal Courthouse a little earlier on Monday, and a source tells CNN that the charges stem from testimony he gave during the civil investigation into the Trump Organization's finances. Weisselberg had been the company's chief financial officer. In 2022, he pleaded guilty to 15 counts of tax fraud and served about 100 days in jail. 특정 사건들에서 선서 진술과 공식 기록 간의 불일치는 더 이상 기술적 예외가 아니라 변화하는 체계적 패턴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환된다. 2024년 3월 4일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트럼프 조직의 전 재무 책임자 앨런 와이젤버그는 위증 혐의 2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허위 진술 인정은 도널드 트럼프 관련 사기 민사 소송 과정에서 그가 직접 제출한 증언을 근거로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간결하고 직설적인 인정은 대통령 기업 구조의 핵심 요소에 대한 공식 기록을 변경시켰다. 이는 입장 수정이나 부분적 철회가 아닌 재무 문서와 상충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서해 거짓말을 했다는 법적 인정이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위셀버그는 법적 선서해 진실을 조작했다고 시인함으로써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뢰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긴장의 축을 대통령 방어 전략의 핵심으로 이동시켰다. 이 청문회의 구성은 와이젤버그 개인 때문이 아니라 그가 트럼프 조직의 권력 및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차지했던 위치 때문에 비정상적인 양상을 띠었다. 수십 년간 전 재무이사는 기업 그룹의 회계를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및 보험사에 제출될 문서 작성에 직접 참여해왔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과 자산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결정은 대략적인 수치나 특정 투자의 성격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을 수반한 것이 아니었다. 확인된 허위는 상업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대규모 경제 주체로서의 공개적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재산, 신고서 전체의 구조적 요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와이젤버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했을 때 그는 바로 이 핵심, 즉 재정적 이미지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시인한 것이다. 이 자백은 법정에서 주장되어 온 논리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그룹의 제도적 서사 논리까지도 훼손시켰다. 뉴욕주 법무부는 이미 트럼프 조직의 특정 문서들이 더 유리한 상업적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아서 앤고론 판사의 직접 감독해 진행된 사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와이젤버그는 내부 보고서에 대한 친숙한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소환되었다. 당시 그의 증언은 해당 문서들이 허용 가능한 회계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새로운 유죄 인정으로 이 방어 논리는 기술적 타격을 입었다. 핵심은 단순히 와이젤버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아니라 제시된 숫자의 진실성이 직접 재판 대상이 된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방어 논리의 붕괴는 회고적으로 조직의 공식 방어, 나아가 회장의 방어를 지탱해 온 신뢰성 기준을 훼손한다. 엘빈 브레그가 이끄는 맨해튼 검찰청은 와이젤버그의 움직임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기업 기록 위조뿐만 아니라 법정 절차에서 문서 증거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진행 중인 기소 내용의 일관성을 강화한다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 새로운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소송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없었다. 전 재무 책임자의 자백 자체가 전략적 가치를 지닌 증거 자료에 자동으로 편입되었는데 이는 그 구체적 내용 때문이라기보다 선례로서의 의미 때문이다.
핵심 협력자가 도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재산 관련 서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정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것은 향후 소송 절차 분석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사법체계는 단순한 행정적 과잉이 아닌 데이터와 상충되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 연쇄 조작 가능성 아래 운영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절차적 전환은 대통령이 이미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다수의 형사 민사 소송에 직면한 시점에 발생했다. 이 모든 전선에서 선서 진술 문제는 제도적 지지의 축으로 다루어져 왔다. 와이젤버그의 위증 인정은 특정 사건의 한계를 넘어서는 함의를 지닌다. 이는 법정에서 제출된 증언의 유효성에 기반을 둔 신뢰 사슬에 대한 객관적 훼손 요소를 도입한다. 이는 아직 고립된 사례이긴 하지만 향후 선서 진술이 포함된 다른 수사에서 비교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의무는 더 이상 판사의 해석적 평가에 국한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선언된 거짓말에 전략적 기능을 부여하는 자백 기록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구성을 마주할 때 맥락과 제도적 연속성을 연계할 수 있는 분석적 추적의 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 길을 따라가면 사법체계의 실제 작동 방식과 그 전환점을 드러내는 데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절차의 덜 가시적인 층위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증죄의 지명은 단순한 형사 범주를 넘어선다. 이는 증인이 제시한 공식적 서사와 이후 문서, 재무 기록, 절차적 증거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 사이의 균열 지표를 나타낸다. 법원의 제도적 구조는 이러한 모순을 단순한 인간적 실수나 언어적 편차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는 행위는 발언을 사법 결정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규범 체계에 묶어둡니다. 이러한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와이젤버그 사건처럼 그 영향은 개인의 형사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기업 집단을 대표하여 제시된 진술의 진실성, 방어 전략, 그리고 이제 명백히 허위로 드러난 증언에 기반한 법적 해석에까지 미칩니다. 이러한 공개적 시인에 따른 노출 정도는 도널드 트럼프가 피고인 또는 수사 대상자로 등장하는 다른 사건들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부 재무 구조의 핵심 요소에 대한 신뢰성 붕괴는 다른 법적 운영자들, 판사, 검사, 배심원에게 새로운 선례를 고려하여 기존 증언의 일관성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부과한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방향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은 조직 구성원의 진술에만 의존한 방어 전략을 위태롭게 하는 법적 불안정성이라는 변수를 도입한다.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사건은 위증이 제도적 조작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한다. 이 범죄의 기술적 성격은 특히 대규모 조직이 관련된 고도로 복잡한 소송에서 특정 방어 전략 내에서의 운영적 기능을 종종 가린다. 고위 인사가 정치 및 기업, 지도자의 이미지 보호를 위한 도구로 위증을 사용했다고 시인할 때 제도 자체는 선서, 공개 청문회, 속기록 등 형식적 안전장치조차 거짓말의 전술적 사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법체계는 앨런 와이젤버그라는 인물,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절차적 제도적 요소들의 복합적 교차점에 직면해 있다. 그의 직무 이력과 사기 관련 민사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서의 지위가 맞물리면서 점차 더 광범위한 패턴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선서해 진술하는 환경에서 진실 왜곡에 대한 운영상 관용이다. 이 패턴은 고립된 이상 현상이 아니라 법원 문서, 감사된 재무보고서, 반대 신문을 통해 수집된 증언에서 확인된 전략적 행동의 순환 과정의 일부로 나타난다. 위증 인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적인 부정 확성이 체계화되었으며 이는 개별적인 실수가 아닌 내부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작동 논리가 검증 가능한 데이터보다 편리한 버전을 우선시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가설은 뉴욕주 법원의 이전 판결로 더욱 강화되었는데 해당 법원은 몇 달 전 이미 트럼프 조직의 재무보고서에 은행기관들 앞에서 자산가치 인식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서 앵고론 판사가 2023년 9월에 내린 판결문에는 회사의 자산 명세서가 근거가 되는 재정적 현실을 신뢰할 수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표현은 비록 기술적이었지만 법률 분석가들에 의해 사기 의도가 있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 시점부터 법원은 문서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책임 정도까지 문제 삼았으며 이는 와이젤버그의 경우 몇 달 후 선서해 거짓 진술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알빈 브레그 검사는 형사 사건을 기반으로 병행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민사 판결에서 나온 증거들을 수사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기록, 제출된 증언, 관련 당사자들에게 귀속된 의도 사이에 연속성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브레그는 공개 발언에서 와이젤버그의 자백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직접 기소 전략과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피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자신들의 주장, 즉 조직 내 다중 수준에서 은폐와 왜곡의 운영 논리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사 과정은 단순한 문서 조사를 넘어 조사에 대한 대응 패턴, 사법 협력에 대한 저항,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의 반복 등 제도적 행동 양상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렴은 왜 와이젤버그의 위증 인정이 단순한 개인적 실수로 취급되지 않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법조인들의 눈에는 이는 대통령의 업무 환경이 사법 환경에서의 진실 의무를 무시하는 전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적 확인으로 여겨졌다. 주 법무부의 행동은 이러한 해석을 반영하여 조직 문화에 대한 조사를 우선시하게 되었는데, 즉 단순히 무엇이 행해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승인, 장려 또는 용인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점은 점차 개별 행위에서 내부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입증될 경우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객관적 책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규제 기관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구도에 따라 대응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조직 관련 기관들의 재무제표 신뢰도에 대한 위증 인정의 파장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자본시장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 아니라 규제적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관련된 맥락에서 조작된 재무제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있다. 아직 초기 분석 단계에 있는 이 연관성은 기관 분석가들에 의해 형사, 민사 규제기관 간 관할권과 권한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시험하는 사례로 관찰되고 있다. 공식 출처가 이미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 연방소송 포함은 와이젤버그의 행위를 기관 위험 평가의 보조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이 사건을 근거로 한 공식적인 기소 범위 확대는 없지만 이 선례는 트럼프 조직과 관련된 증인들의 신뢰성 분석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소송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예시로 제시하여 법정에서 제시된 특정 진술이 문서 기록과 불일치할 경우 단순한 서술상의 차이를 넘어 체계적인 은폐 전략을 반영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기술적으로 복잡하지만 사법 체계가 기관의 행동 패턴에 대한 확신을 형성하는 방식의 일부이다. 현재 상황의 복잡성은 즉각적인 전개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다양한 수준에서 이를 유발하는 제도적 재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것은 각 사건을 더 광범위한 과정 속에 위치시키고 개별적으로는 간과될 수 있는 신호들에 주목하는 분석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와 병행하여 의회는 특히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을 조사하는 감독위원회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점점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조직과 관련된 고위 경영진의 행위가 과거 의회 청문회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했는지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직 먼 가능성인 이 시나리오는 핵심 쟁점이 법정이나 의회 증언에서 공식 증언에 대한 신뢰로 옮겨갈 때 권력 간 경계가 어떻게 긴장되는지를 반영한다. 우려는 진술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조들이 사실 기록과 상충되는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인식에 있다. 사법부 내에서도 각급 법원, 판사들은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증언의 진실성이 판결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한 다른 민사 소송 관련 판결에서 판사들은 해당 조직 구성원들의 진술을 평가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언급이 가치 판단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구두 증거의 수용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적 민감성은 위증죄의 인정이 고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시스템이 선서해 진술된 말에 법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화한다. 증언 문화는 법적 운영의 기둥 중 하나다. 이는 단순히 증인이 증언대에 서는 순간에 국한되지 않고 시스템이 이러한 진술을 합법적인 수사 도구로 취급하기 위해 조직되는 방식까지 확장된다. 핵심 행위자가 이 도구를 위조했다고 인정할 때 그 결과는 자신의 유죄 판결을 넘어선다. 이는 다른 행위자들, 심지어 아직 재판 중인 자들까지 의 진술이 어떻게 해석되고 나머지 증거 자료와 대조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신뢰의 이동은 미묘하지만 재판관들이 신념을 형성하는 기준을 바꾸고 더 나아가 판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앨런 와이젤버그의 위증 자백이 미국 법조계 내에서 미칠 실제 영향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는 명확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이 사건을 영향력이 제한된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며 그 파장은 그의 행위가 문서화되고 검증 가능한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특정 소송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시스템이 개별적인 비리를 보다 광범위한 책임과 분리할 수 있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어 한 행위자의 부정행위가 자동적으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적 추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러한 틀 안에서 트럼프 조직의 전 재무 책임자의 유죄 인정은 도널드 트럼프나 기업 핵심 구성원들에 대한 자동적 함의를 생성하지 않는 개별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취급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덜 고립적이고 더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 또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와이젤버그의 자백은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특히 이전 소송에서 이미 수집된 자료와 함께 고려될 때 새로운 해석적 패턴의 시작점으로 작용한다. 이 흐름에 따르면 자백은 당국이 제시된 진술과 문서 증거 사이에 반복적인 모순을 관찰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변수를 도입한다. 이는 제3자의 즉각적인 유죄 추정이 아니라 신뢰성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연한 불일치와 의도적 전략을 구분하는 경계가 더 얇아지고 시스템은 새로운 진술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의의 가장 민감한 지점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언과 문서 간 충돌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트럼프나 그의 기업 구조 내 주요 구성원들에게 귀속된 진술이 사건 기록에 포함된 자료와 충돌하는 증언 및 공식 진술 기록이
여러 소송에 걸쳐 존재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충돌 대부분은 해석상의 차이로 처리되어 형사적 기소로 자동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핵심 경영진이 그룹의 재정적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선서해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할 경우 간접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 자산평가 회계 기록과 관련된 분쟁에서 유사한 불일치들은 더 적은 관용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문서적 객관성이 주관적 정당화에 기반한 서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 수사, 다른 관할권 포함을 진행 중인 검사들에게 이 자백은 특정 논증 기회를 창출한다. 특정 증언 불일치가 단순한 오류, 실수 또는 혼란 이상을 의미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능한 농어는 패턴으로 전환된다. 반드시 모든 구성원에게 즉시 귀속될 수 있는 패턴은 아니지만 기관 보호를 위한 내부 운영 패턴이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는 여전히 변함없이 모든 주의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도적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위증 사건에서는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그 진술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선서해 진술하기로 선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이러한 유형의 기소를 진행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전문가들이 이 사건의 잠재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이 논의되는 가설 중 하나는 와이젤버그 사건이 제3자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아닌 제도적 신뢰성의 선례로서 향후 소송의 기반 구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증언과 문서 기록 간 새로운 대립에서 상징적 증거적 무게를 변화시킨다. 이론적으로 증언과 이메일 내용, 계약서, 내부 보고서, 회계 기록 간의 모순이 반복된다면 검찰은 반복적인 왜곡의 서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이 충분히 일관된다면 이는 의도성의 간접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문제는 타당한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을 구분하는 것이며, 바로 이 경계가 기소 관점에서 가장 큰 법적 위험이 집중되는 지점이다. 연방 당국의 운영 방식에는 제도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최근 추세는 법무부가 점진적 접근을 선호하며 강력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 고위험 주장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축적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전략적 신중함으로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큰 해석에 의존하는 기소를 제기하기 전에 취약점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와이젤버그의 자백은 문서 증거가 구두 진술과 충돌할 때 특정 수사 방향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지지 요소로 기능한다. 공식적인 범죄 인정은 다른 소송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향후 분쟁에서 관련자들의 상대적 신뢰도를 판사와 검사가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 가장 민감한 결과는 형사 분야에서 즉각 나타나기보다는 제도적 신뢰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사법제도는 선서 증언이 절차적 진실을 생산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는 데 의존한다. 핵심 인물이 이러한 약속 아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할 때 의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변 환경으로 투영되어 동일한 핵심과 관련된 진술들이 추가적인 의심이라는 무게를 지니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기본적 보장을 변경하거나 무죄 추정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맥락을 변화시킵니다. 진술에 대한 신뢰와 문서의 권위 사이의 균형이 이동하며 시스템은 물질적 근거 없이 단순히 선언된 내용에 대해 더 큰 주의를 기울이며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미결 상태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향후 청문회는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모순이 드러나거나 기존 문서에 맞춰 진술이 수정될 경우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진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일치가 개인적 해석, 모호한 언어, 용어 혼동 또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략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적법 절차에 대한 헌법적 보장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사례별로 차이가 타당한 오류와 의도적인 기만 의도와 양립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충동을 오가며 작동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위직의 권력 남용에 제도적으로 맞서는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책임질 때는 신중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조는 투명성과 신중함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을 낳습니다. 와이젤버그의 자백은 이 긴장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부 방어막과 적극적인 진술 관리로 작동하는 계층적 구조에서 구축된 서사를 다루는 어려움을 드러냄으로써 긴장을 확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의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 제기된다. 유죄를 미리 단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묻는 방법, 기관의 무결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방어권을 보호하는 방법, 진술이 문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이후 재해석될 수 있을 때 법적 진실을 도출하는 방법.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불확실한 상태 자체가 문제의 일부입니다. 이는 위셀버그 사건이 제한된 에피소드로 남을지 아니면 동일한 권력 핵심을 둘러싼 소송에서 선서해 제기된 모순을 시스템이 처리하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석적 벡터로 통합될지 측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각 단계를 모니터링하며 선서된 진술이 안정적인 지점이 아닌 제도적 분쟁의 핵심 대상이 될 때 시스템의 능력과 한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